뭘 좀 알아야 제대로 먹고 산다. 성공적인 점심 메뉴 픽을 위해 음식에 대해 스터디하는 맛스터디입니다. 네. 우리가 맛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는 거니까 그 맛이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앞에는 단맛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고 청각이 맛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 얘기하기도 했는데 순서를 좀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이 맛이라는 것에 대한 탐구를 몇 회에 걸쳐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인간이 느끼는 맛의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한 5가지인가? 짠맛, 쓴맛, 단맛, 신맛, 매운 건 통각이라 그래서 그거는 그 미각이 아니라 그랬던 것 같고 4개인가요? 이게 언뜻 생각하면은 수만 종류의 음식이 있으니까 맞아요. 수만 가지 맛이 있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혀에 이제 유두라는 부위에 미뢰가 있고 네. 이 미뢰에 미각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미각세포의 끝부분에 맛 수용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혀에 한 1000만 개 정도의 미각세포가 있는데 1000만 개? 네, 개수로 따지면. 근데 그 종류로 따지면 5가지 뿐이에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단맛, 신맛, 짠맛, 감칠맛, 쓴맛. 기억이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옛날에는 감칠맛을 포함을 안 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일본에서 그게 밝혀져가지고 우마미라고 해요. 맞아요. 우마미. 네. 그러니까 이게 사과맛, 고기맛, 오이맛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은 대부분 향이 결합되면서 다양한 맛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맛은 정해져 있어요. 이 5가지로. 그러면은 이제 향에 대해서는 이 맛 다룬 다음에 할 말이 많아가지고 좀 더 자세히 다뤄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이제 이 5가지 맛 중에서 쓴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으세요? 쓴맛 좋아하세요? 아니요. 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반성하겠습니다. 기계적인 리액션. 왜 쓴맛을 골랐냐 하면 제가 쓴맛을 싫어해요. 어른의 맛 아닌가요? 쓴맛은? 그렇죠. 어른의 맛이죠. 근데 제가 쓴 거를 잘 못 먹어요. 어른이 됐는데도. 그래서 남들이 막 즐기는 그런 것들도 커피, 술, 한약 이런 거 그런 거 저 다 엄청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관심이 좀 갔어요. 그래서 오늘 쓴맛을 어떤 순서로 정리를 할 거냐면 첫 번째, 쓴맛을 싫어하는 이유. 두 번째, 쓴맛의 종류. 세 번째, 인간이 쓴맛을 즐기는 법. 이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좀 궁금해지네요. 네. 먼저 우리가 쓴맛을 싫어하는 이유. 앞에서도 살짝 다루긴 했었는데 네네. 원래 쓴맛은 동물한테 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지표예요. 맞아요. 그래서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쓴맛은 독이라고 인식을 하고 쓴맛이 나면 먹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자연의 맛이라는 게 원래 쓴맛이에요. 우리가 요즘 먹는 음식들은 이미 이제 엄선된 것들이니까 자연에서 와도 막 이렇게 맛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당장 이제 산에 가서 아무거나 맛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써요. 그죠? 그쵸. 열매 이런 거 아니고서는 거의 열매도 약간 설 익으면은 좀 쓴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이 기본적으로 쓴맛이 있다 보니까 인간한테 쓴맛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25종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나머지 4가지 맛 있잖아요. 단맛, 신맛, 짠맛, 감칠맛. 네. 요 수용체 종류를 다 합치면은 5종이에요. 네, 월등히 많아요. 체크하는 그 수용체가. 그래서 음식물 가운데 함유된 식물 독소가 사람의 쓴맛 수용체의 진화를 유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독소가 많았으니까 그걸 다 판별을 해내려면 예민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쓴맛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독성 물질에 대한 사람의 방어 능력을 유도함으로써 생존에 도움을 주었다. 첫 번째 녹화했을 때 얘기하셨던 거 단맛 이야기하시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 단맛이랑은 다르게 쓴맛은 민감한 게 되게 중요해요. 많이 먹으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단맛은 죽으니까. 이게 에너지원에 관련된 거니까 일정 양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먹고 또 먹고 좋아하면서 계속 먹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쓴맛은 극소량만 맛을 봐도 판단이 가능하고 더 먹기가 싫어져야 돼요. 먹기가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아주 민감하고 싫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미각의 민감도가 달라요. 이 내용도 첫 회에서 살짝 다뤘었죠. 네네네. 10세 이전 아동이랑 여성의 쓴맛을 싫어하고 단맛을 선호하는 것에 민감하다. 대해서.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도 미각의 민감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 혀의 미뢰로 맛을 감지를 하는데 1제곱센티미터당 미뢰의 수가 100개 정도면 둔감자. 보통이 200개, 민감자는 40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사람은 맛을 정확히 느끼는 것이 아니고 쓴맛에 유독 예민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쓴맛 말고 다른 맛에서는 비교적 덜 예민한 그렇죠. 건가요? 네. 쓴맛이 아까 수용체가 막 25가지 이렇게 네네, 되니까 민감하다는 건 쓴맛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25% 정도의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평범한 음식에서 쉽게 쓴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유리사님이 제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25%.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민감자인데 어린이다 하면 장난 아닌 거죠. 엄청나게 쓴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채소나 약, 발효음식 이런 거 잘 못 먹는다고 혼만 낼 일이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혼 좀 나셨나요? 저 어릴 때 약을 너무 못 먹어가지고 맨날 먹이면 토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제 점점 쓴맛에 둔해져서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커피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할 수 있게 되고. 최근에 유전자 연구에 의하면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인간의 쓴맛을 느끼는 유전자가 많이 퇴화됐대요. 왜 퇴화됐을 것 같아요? 이제는 비교적으로 독이나 자연으로의 그런 위험한 음식을 먹어서 위험해지는 경우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게 독인지 아닌지 미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그쵸. 있는 거죠. 쌓여진 지식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미래 인간들은 점점 쓴맛에 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쓴맛 민감도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곽 학장님 오이 싫어하시잖아요. 오이 싫어하죠. 오이 왜 싫어하세요? 오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식감이랑 향을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막 칵테일에 가니쉬로 오이를 넣는다. 그리고 그 향수에도 보통 오이 향 좀 넣잖아요. 그거 너무 싫어합니다. 이게 이제 특정 음식을 싫어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오이 혐오, 맞아요. 큐컴버 헤이트. 이게 단순히 일부 사람의 기호도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이 집단이 꽤 많잖아요. 그 몇 해 전에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 페이스북 그룹이 생겼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뭐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곽 학장님처럼 향이 싫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오이 혐오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 중에 하나가 쓴맛 수용체 민감도의 차이래요. 미국의 유타 대학교의 유전과학센터에서 이 좀 어려운 말인데 TASER38이라는 이 유전자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의 7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인데 TASER38 이게 이제 다시 쓴맛에 민감한 PAV 타입이랑 둔감한 AVI 타입이 존재한대요. PAV 타입은 민감한 거, AVI 타입은 둔감한 거. 동영상 포맷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PAV 타입의 사람이 AVI 타입에 비해서 쓴맛에 대해서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더 민감하게 느낀대요. 100배에서 1000배면 꽤나 그 격차가 크네요. AVI 타입이. 격차가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오이 혐오자들이 PAV 타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PAV 타입 사람들이 쓴맛을 함유하는 PTC라는 유기물질이 있어요. PTC. 네. 이 물질을 함유하는 식물들을 접할 경우에 오이가 아니더라도 말할 수 없는 쓴맛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TC라는 게 미맹을 판가름하는 실험에 쓰이는 물질이거든요. 미맹? 네. 생맹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미맹은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쓴맛을 강하게 느끼면 슈퍼 테이스터, 약하게 느끼면 보통, 쓴맛 이외에 다른 맛을 느끼면 미각 이상, 아무 맛도 못 느끼면 미맹, 이렇게 분류하게 된다고 합니다. 양갱님 좀 쓴맛 잘 먹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쓴맛 잘 못 먹어요. 그 우니 있잖아요. 네. 그 성게알. 네. 그것도 약간 쓴맛 음식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가? 또 오이도 되게 잘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미맹.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PTC 용액의 맛을 약하게 느끼는 보통으로 분류된대요. 그러니까 양갱님 정도면은 보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저희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걸 강하게 느끼는 이제 슈퍼 테스터들이 오이 혐오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PTC가 오이, 참외, 수박, 멜론 이런 데도 다 같은 과들이잖아요.
저 참외, 수박, 멜론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 같은 향 같은 거 좀 나잖아요. 네. 그런 데도 비슷하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뭔가 슈퍼 테이스터라 그러니까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TASER38 유전자는 술 있잖아요. 알코올의 쓴맛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유전자가 매우 민감한 사람은 술을 쓰게 느끼는 강도가 높았대요. 반면에 이제 민감도가 낮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쓴맛을 느끼는 강도가 낮았고, 그래서 이 연구의 의미가 뭐냐? 맛 유전자가 알코올 의존적으로 되는 데 있어 중요한 위험 요소로 보인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쓴맛을 덜 느끼면 술에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거나 중독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네요. 네, 알코올에 대해서 덜 쓰다고 느끼는 사람은 음주를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특성 때문에 쓴맛에 대한 민감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봤고, 네. 살짝 이제 인간인 말고 다른 생물들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딴 애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게 흡혈박쥐 있잖아요. 네. 흡혈박쥐는 피만 빨아먹고 살잖아요. 네. 식물을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쓴맛에 대한 감각을 잃었대요. 그럴 수 있겠구나. 고래도 마찬가지예요. 고래. 그러니까 육식만 하는 애들은 쓴맛 수용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은 거의 식물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수용체가 기능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다가 곰이잖아요. 그쵸. 대나무만 엄청 먹는 곰이죠. 네.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날카로운 송곳니도 있고 고기를 소화시키도록 설계된 소화관도 있고, 네. 이 육식 조상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나무를 아삭아삭 먹는 채식주의자란 말이에요. 등치도 산만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그 연구를 해봤는데, 판다의 옛 조상이 채식주의자로 전향을 할 때 그 쓴맛 감지 능력이 향상돼서 네. 대나무의 위험한 독소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게 판다는 원래부터 초식동물이었던 거는 아니고, 네. 지금으로부터 이제 겨우 몇백만 년 전에 네. 채식주의자로 진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자이언트 판다와 레서 판다의 공통 조상은 일상적으로 고기를 먹었대요. 그런데 700만 년 전쯤에 어떤 이유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예상컨대 지금의 중국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먹잇감은 점점 줄어들고 대나무만 엄청 우거지게 그랬을 수 있겠네. 그렇게 된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그 식성 변화를 좀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럼 현재 채식주의자분들도 600만 년 뒤에는 쓴맛 수용체가 좀 더 활성화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은 자이언트 판다가 대나무를 먹기 시작한 직후에 고기의 향미인 감칠맛에 대한 미각을 잃었다. 그 우마미?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전체를 분석을 해봤는데, 자이언트 판다랑 레서 판다는 모두 16가지의 쓴맛 수용체 유전자를 온전히 갖고 있는데, 그 육식 친척들이 있어요. 다른 동물들 비슷한 애들. 네. 걔네는 10에서 14개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래서 판다의 유전체는 쓴맛 수용체 코드를 대부분 보존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반대 의견도 있긴 있어요. 아직은 추측일 뿐이다. 판다의 미각 수용체가 대나무에 함유된 그 쓴맛 화합물들을 탐지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해보겠다. 뭐 반대파도 있어가지고. 근데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인대요. 정리하면, 우리는 독 먹고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쓴맛을 잘 느끼고 싫어하게 진화했다. 그리고 그 민감도는 나이, 성별,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진화하면서 쓴맛에 둔감해지고 있는 중이다. 동물들에게도 이런 진화의 내용이 해당된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경험적으로 어떤 알레르기처럼 역치가 높아져서 둔감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퇴화해서 둔감해지는 걸까요? 그 나이를 먹으면 전에도 살짝 얘기했었는데 혀에 있는 미각 세포들이 없어져요. 개수 자체가 어린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약간 노화의 일부인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쓴맛의 종류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쓴맛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각각의 음식이 가지고 있는 쓴맛이 다른데,
뭐 9가지, 10가지 이 정도의 다양한 쓴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차, 커피, 코코아, 초콜릿이 가진 쓴맛이 있고 뭐 귤 껍질이 가진 쓴맛이 있고 쓴맛이 다 다른 쓴맛이구나. 네, 오이 꼭지가 가진 쓴맛이 있고 맥주의 홉이 가진 쓴맛이 있고 뭐 간수, 맞아, 치즈의 간수. 변질, 건어물, 혹반병 고구마 뭐 이런 음식들이 가진 쓴맛이 다 이렇게 성분이 다른 거예요. 뭐 차, 커피 이런 데는 카페인이 쓴맛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수에는 염화 마그네슘이 쓴맛을 내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본 게 있는데 양배추랑 퀴닌이 들어있는 토닉 워터. 퀴닌이라는 거는 남미산 기나나무 껍데기에서 얻은 약물로 맛이 매우 쓴 거래요. 네. 네, 이게 들어있는 토닉 워터. 그다음에 커피 안에 카페인. 요거가 다 쓴맛이 각각 다르대요. 그래서 40만 명이 넘는 영국인의 유전적 구성이랑 이들이 쓴맛이 나는 음료를 얼마만큼 소비하는지를 관찰을 했는데 연구 결과 카페인의 쓴맛을 잘 감지해내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커피를 많이 마셨대요. 심지어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커피 중독자가 될 확률도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양배추와 같은 녹색 채소의 쓴맛에 민감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아까 그 퀴닌 네. 그게 들어있는 토닉 워터의 쓴맛에 민감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커피보다 차를 선호했대요. 그리고 양배추의 쓴맛에 민감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술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적포도주를 피했대요. 그래서 정리하면 쓴맛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쓴맛 수용체도 사람마다 달라서 음식에 대한 호호나 중독 같은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쓴맛이 그렇게 다양한 형태와 성분으로 존재한다는 게 좀 되게 신기하네요. 저도 몰랐고 쓴맛 수용체도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게 막 호호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가 싫어라고 하면 그냥 취향일 수도 있지만 아 여기 무슨 쓴맛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랑 안 맞는 거구나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리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곽학장님도 어쩌면 그 향이 싫은 게 아니라 쓴맛이 싫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 먹어봐야 될 텐데 그건 좀 피하고 싶네요. 먹어봐야 테스트가 가능할까? 이게 그 아까 PTC라는 그 약물, 약물 맞아요.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봤으면 그런 좋겠어. 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기초 학문에서 배우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알면 서로 오해가 좀 없을 텐데 뭐 그걸 왜 못 먹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다 먹다 보면 맛있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또 알러지는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그다음에 인간이 쓴맛을 즐기는 법. 이게 저는 제일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별게 없어 근데. 그것만 제일 짧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모든 동물은 단 것을 찾고 쓴 것은 피하죠. 다른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네. 유일한 예외가 사람이에요. 변태같죠. 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도널드 노먼 교수가 사람들이 쓴맛을 즐기는 것은 문화가 본능을 정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대요. 그 표현이 되게 재밌네요. 문화가 본능을 정복할 수 있는 사례. 그래서 이 쓴맛이라는 거는 학습에 의해서 거부감이 둔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차, 술 등 사람들이 즐기는 이 기호식품의 상당수가 쓴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 쓴맛 자체를 즐기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뭐 케이크나 쿠키 같이 엄청 단 거랑 아메리카노랑 막 찰떡이라면서 같이 먹잖아요. 맞아요. 저는 뜨아는 절대 안 먹거든요. 너무 써서 맛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앞에 마카롱 같은 거 단 거 있으면은 그거 좀 상쇄시키는 의미에서 몇 모금 그냥 같이 먹거든요. 그 쓴맛이 좋아서 혹시 커피나 차를 드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쓴맛에는 익숙해지고 쓴맛이랑 같이 오는 향이 좋거나 아니면 좀 더 그 복잡 미묘한 걸 느끼기 시작하면 그걸 즐기는 거지 쓴 거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쓴 거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본능적으로. 서동순 박사라는 분이 쓴바기의 쓴맛, 쓴바기 뭔지 아시죠? 네네. 네. 그게 나물. 혀에 주는 자극이 봄나물의 상큼한 향과 어우러져서 작용하기 때문에 몇 번 먹어보면 부정적인 느낌이 극복돼서 맛을 들이게 된다. 그래서 맛은 다른 감각과 달리 학습이 큰 영향을 미친다. 보면은 쓴 걸 먹고도 몸에 별 탈이 없으니까 거부 반응이 점차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먹다 보면 이게 몸에 나쁘지가 않으니까 이게 독이 아니라고 뇌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향정신성 물질이나 매력적인 향과 결합됐을 때 받아들이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차나 커피에 있는 카페인 있잖아요. 맞아요. 그 향정신성 물질이. 네. 그리고 술에 있는 알코올.
이런 게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물질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금방 거부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쓴맛 그거 그따위 이거 느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이런 건가? 그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실 이거 쓴맛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물질들의 사실은 약발로. 그죠. 그래서 이게 쓴바기의 쓴맛을 술과 커피, 뭐 차 이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좋아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맨날 스타벅스에 가서 쓴바기를 먹을 거 아니잖아요. 점심 먹고 쓴바기 하나 먹으러 가지 않고. 그러니까 뭐 1년에 한두 번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봄에만 한 번 정도 먹죠. 네. 그러니까 얘네한테는 뇌가 좋아하는 특별한 성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약간 조합됐을 때 좀 더 그게 있다. 네. 이게 커피가 향이 좋기도 하지만 이걸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더 향이 좋은 음료도 만들려면 많아요. 뭐 주스 같은 것도 향은 좋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카페인의 역할에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커피 루악 아시죠? 고양이똥. 네. 그 루악 커피. 네, 루악 커피. 말레이 사양 고양이가 골라 먹은 원두가 이게 뭐 좋은 거라 가지고 맛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양 고양이한테 원두를 먹이면 네. 원두가 고양이 위장관을 지나면서 이제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소화는 안 되는데 네. 어느 정도 발효도. 성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화 효소가 원두의 쓴맛을 내는 단백질을 대사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래요. 그러니까 쓴맛을 줄여주는 거예요. 커피의 쓴맛을. 고양이의 소화 효소가.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지. 그리고 원두에 그 또 새로운 향미가 더해지기도 하나 봐요. 네. 고양이 소화관에 있던 일부 내용물을 흡수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게 왜 꼭 사양 고양이 그거가 유명해진 걸까요? 이제 모르겠네. 아세요? 그래서 이게 이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좀 위험해요. 워낙에 이게 지식도 많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 얘기를 길게 하려던 건 아니고 이게 나중에 따로 빼가지고 스터디할 만한 규모잖아요. 이거 네, 맞아요. 그냥 하루도 아니고 막 이틀 3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커피 무슨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카푸치노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시원한 아메리카노. 연하게. 저는 원래 커피를 안 마셨거든요. 맛이 없어.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 향이 되게 좋잖아요. 향 엄청 좋죠. 네. 엄청 화려하잖아요. 막 드립 이런 거 네. 맡으면. 향이 너무 좋은데 마셔보면은 맛이 그 향에 못 미치는 거예요. 약간 인지부조화 같은 네. 건가? 그래서 너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안 좋아했었는데 옛날에 친구가 커피 카페 이제 동네 카페 사장님이랑 친해져가지고 그 카페 사장님이 드립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드립하는 방법을 배워온 거예요. 근데 제가 쓴맛을 싫어하니까 쓴맛이 안 나고 커피의 향만 싹 추출해내는 그 드립 방법이 있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인데 왜냐면은 커피 양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추출해내는 양은 되게 조금이에요. 반의 반도 안 돼요. 그쵸. 네, 저는 그거 마셔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마음에 드셨나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그 향이 그대로 그냥 거기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궁금하다. 약간 커피 차를 마시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드립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훑어나오니까 네. 쓴맛이 좀 덜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스프레소는 진짜 너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쓴맛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근데 알고는 지나가야 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맛 이제 이 다음에 많이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준비 과정으로. 그래서 오늘 쓴맛을 싫어하는 이유, 쓴맛의 종류, 인간의 쓴맛을 즐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 그다음에 중독에 대한 약함, 변태성 뭐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완전 변태성에 대해서. 남들은 엄청 선호하는데 제가 선호하지 않는 음식들, 커피, 술 이런 거 네. 맨날 욕먹었거든요. 아직 어른이 안 됐다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게 좀 없어진 느낌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